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월 6일 목요일 10시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위급 인사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위급 인사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 오거돈 시장, 충남 도지사였던 안희정 전 지사, 이러한 고위급 인사들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위급 인사들만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자살하고 할까요? 심지어 충남도 지사였던 안희정 전 지사가 이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 아직도 구속돼서 형을 살고 있는 판에 또다시 이러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것.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에도 이런 고위층들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성폭행, 성추행, 강간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도 존재하고 또 고위층들에서도 이런 일이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북한에서 있었던 그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와 그리고 북한 고위층들의 성폭행,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도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습니다. 강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간을 하고 살인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이 살인 사건은 정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시대의 살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육을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조선노동당에까지 입당하고 제대되었던 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 제대군인이라고 합니다. 약 8년간 특수부대에서 군무하고 제대되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와중에 12명에 달하는 처녀들을 강간하고 심지어 그 인육을 도륙해서 가공을 해서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성시에 있는 공장 보일러 책임자였던 이 제대 군인은 조선노동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에 들어오려면 시포초소라는 초소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는 평양시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명서, 통행증과 특별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간부들도 이런 특별증명서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특별증명서를 바로 승인번호라고 합니다. 평양에 들어올 수 있는 승인번호를 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떼가지고 초소를 통과해야만이 초소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평양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초소를 에둘러서 몰래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양을 들어오려면 대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대체로 밤길에 이 산길을 타고 초소를 에들어와서 들어오는 그런 우회 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제대군인이 이 길목에 지켜섰다가 꼭 대학생이나 처녀들만을 골라서 강간을 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공장 보일러에 다 시체를 태워버려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년 약 2, 3년간에 12명의 처녀들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 조선노동당원이고 제대군인인 이 사람이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체포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부인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자기가 먹는 고기가 이게 일반 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것을 공안당국 즉 사회안전부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되고 인민재판을 받고 바로 극형이라고 하는 사형 중에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도 바로 이렇게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만 신문에는 단 한 건도 싣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문에도 이 사건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시대의 살인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언론 매체들에는 단 한 번도 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형에 참여했던 평성 시민들에 의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도 언론에 싣지 않는데 하물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강간 같은 일은 전혀 그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장 기업소든 아니면 시행정위원회나 또 종문에 근무하고 있는 그 간부들에 의해서 엄청난 성폭행, 성추행, 강간을 당해도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자기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결혼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남성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행실을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여성 편력이 화려한 김정일은 공론화되지 않고 어떤 간부가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수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론화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고 조용히 묻혀버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누군가 당중앙위원회에 보고를 해도 그것이 여론화되고 공론화가만 되지 않으면 당중앙위원회에서도 무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불러다가 입을 단속시킵니다. 그러나 공론화되고 여론화되고 그 공장 기업소나 정무원이나 아니면 당 내에서 급속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그를 체포해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혁명화라는 이름으로 약 1년에서 3년간 강제노동을 하고 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형법에도 강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간은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 여성분이 소리쳐도 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만 강간죄가 형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단어조차 없고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나는 성폭행, 성추행은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부들 속에서만 이런 성추행, 성폭행이 북한에서는 있을까요? 일반 서민들, 즉 서민들 속에서도 이런 성폭행, 성추행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을 농락하던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공장 기업소에서 당 조직 아니면 직맹 조직, 이 조직, 정치 조직을 통해서 풍기문란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기문란죄는 형법이 아닙니다. 사회를 풍기문란시켰다는 죄명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것이 그만입니다. 간부들이 이런 생각을 벌였을 때는 부하 방탕이라는 명분으로 혁명화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여성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일은 기술속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풍기문란, 이러한 부하 방탕 사건을 막자고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속이라는 명목, 우리 말하면 여비서나 같습니다. 기술속이라는 명목으로 고위급 간부들, 부총리 이상 고위급 간부들에게 하사한 것이 바로 기술속입니다. 조직지도부 옥과에서 선발된 김정일의 기쁨조에서 선발된 사람 여성들 중에서 일부를 부총리급 이상 간부들에게 기술속이라는 명목으로 하사한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아마 이런 추악한 지도자는 북한밖에 없었을 겁니다. 최고 지도자, 독재자가 여자까지, 젊은 여성까지 하사하는 추악한 나라,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마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는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있는 나라들은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짓밟히고 북한만큼은 아니더라도 짓밟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급진 좌파인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이나 안희정 전 지사 어떻게 하나와 같이 좌파와 정의를 부르짖는 좌파 진영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이나 한국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아버린 전직 시장, 지사들의 생각의 공통점이 아닐까요?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 흑마늘 골드 진액 식전에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흑마늘 진액 골드를 한 달만 드시면 기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체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참 좋다는 겁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